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자 이번 영수회담이 어렵게 성사된 거에 비하면 그다지 큰 성과는 없다라는 점에는 다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과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 정치적으로는 잃을 것이 없다. 괜찮은 이 회담이었다라고 평가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어떤 뭐 영수회담을 바라보는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이 좀 달랐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이번 22대 총선에서 굉장히 많이 패배를 했고 민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어떤 야당과 협치를 하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편하게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비판적 조언을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야당과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에 뭐 그 계속적으로 어떤 재판에 출석하는 어떤 형사 피고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범야권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대1 야당 어떤 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영수회동 자체가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두 분 다가 아마 이 영수회담을 처음 해보고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영수회담이 서툴고 또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 분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성과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1차 영수회동은 그렇게 아마 이 두 분 간의 정치적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어떤 큰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또 여당의 대표가 또 새로 뽑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여야 대표를 함께 해는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영수회동이 제2차 영수회동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도 이 두 분 모두 정치적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분에게는 정치인 이재명, 정치인 윤석열에게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얻을 게 있었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수회담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들의 어떤 좀 마음이라든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불안한 마음들을 좀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에는 최근에 총선 이후에 한 10일간은 입장 변화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태도가. 국민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급락하는 와중에 이거를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게 영수회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어떤 민심 위반에 대한 어떤 이탈을 막아놓을 수 있는 어떤 긴급 처방, 진통제 역할은 충분히 영수회담이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 전환. 나는 불통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네. 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전시성 영수회담으로서는 나름대로 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야당 대표로서 지난 2년간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리고 영수회담 많이 제안했는데 총선에 압승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먼저 전화 와서 지금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위상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네. 있는 기회가 2년 만에 생긴 겁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 정치인은 얻은 게 있었으나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지 네. 좀 답답합니다. 네, 어쨌든 영수회담도 결국 대통령의 소통 행보의 하나인 건데, 자, 양반의 논설위원, 다음 주에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 측 배석자 3명이 모두 TV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비서실장, 정무 홍보수석.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나중에 1대1로 만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헤어질 때죠. 뭐 네.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얘기를 했고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자주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다음번에는 국회에 가는 것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고 그 홍보수석 얘기를 이제 TV에 출연했을 때 이 2주년 기자회견 가능성 사실상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이니셔티브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점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개혁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원칙적으로 동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당장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 공통의 과제가 되었으니 네. 의료계가 대화에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영수회담 결과를 가지고 일단 당장 국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야정 정책 협의체거든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정무수석은 비서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부정적이었거든요. 국회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차후 회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통령실의 소통 이니셔티브는 계속될 것 같고 현재 민주당은 좀 부정적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영수회담에서 양측이 유일하게 공감한 현안은 바로 의대 증원 문제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자 먼저 대통령실이 논의를 제안할 걸로 알려졌던 이 총리 후임 총리 임명, 그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일단 뭐 총리 인선이나 총리 지명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네. 물론 뭐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 인준을 해줘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생사할 수 있는 총리 지명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민주당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민주당의 뭐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총리 후보감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좀 시간을 두고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후보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번 달 말까지는 21대 국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어떤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어떤 인사청문회가 구성이 되고 어떤 후임 총리에 대한 어떤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초에 아마 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아마 총리에 대한 후보감들을 계속적으로 장고하시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아마 세수로 세부대처럼 아마 그때 새로운 네. 총리를 뭐 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뭐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 결국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는 점에 의미를 두게 된 셈인데, 자 다음번 회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참모들에게 이거 자주 해야 되겠다. 소통.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뭐 여야정을 하든 영수회담을 하든 뭐 방식은 뭐 다 정해지는 대로 이제 결정되는 대로 하고, 네. 우리가 다음에는 국회 가서 하는 건 어떠냐, 사랑제에 가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러세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지금, 소통 의사를 갖고 계시니까, 예. 저는 그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담장에서 회담은 거의 대변인하고 다 예, 브리핑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번 회담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홍준표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이 이거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협치의 시작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런 얘기만 내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회담이 다음에 또 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릴 여지는 열려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만남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은 나름대로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라는 점에서는 여진이 있으나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이거 대통령이 내용보다는 형식에만 치중하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의 국정홍보에 들러리를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의 개념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소통은 말하고 만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말과 어떤 전달되는 메시지가 어떤 행동과 현실화되는 그런 어떤 그 삼박자가 맞아떨어졌을 때만 소통이라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만나서 웃고 즐기고 이야기하고 그 끝이면 지금 국정이 장난 아니잖아요. 일단 영수회담 이 귀한 시간을 여야 영수가 만났으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처럼 또 할 것 같으면 야당 대표로서는 더 이상 국민들한테 공동 책임을 좀 같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박성준 대변인이 이런 걸 보면 민주당도 한 번은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대통령실의 이번 영수회담 이후에 태도의 변화를 보면서 이 소통을 더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더 열어놓은 것 같거든요. 네. 느낌상.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우와 두루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두루미가 한 번 당했으니
그 유화에서 보면 두루미가 여우를 한 번 또 초청을 합니다. 네. 이제 그때 정말 선물을 줄 것, 접시해 줄 것인지, 호롱병해 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여우 하기 나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